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관심 두고 봐야 할 종목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전에 드렸던 종목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테마는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여기 있는 게임 관련 테마, 여기 이 영상에 이제 올려드렸던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빗썸 지분과 관련된 애들, T사이언티픽, 그리고 이루온이나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좀 더 상승률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제가 보통 이렇게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순서대로 CN투수 성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게임빌과 여기 지금 몇 가지 종목 올려놓은 요 상단에 있는 것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CN투수 성진이라는 종목은 자사주 소각, 무증 공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직전에 있던 고점을 이렇게 살짝 돌파하는, 한번 뚫었다가 뺐다가 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런 지점에 오면 이제 요걸 뚫게 되면 이제 좀 안전한 구간에 가거든요. 그렇게 안전한 구간에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점으로 거래가 됐죠. 그죠? 자, 이렇게 과열 구간에 있는 종목이었고 저는 요렇게 쭉 뺄 때 요때 샀어요. 요때 사고 매매를 한번 했습니다. 요렇게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한번 했어요. 매매한 내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지 차트 보면 요거 보고 계신 건 일지 차트입니다. 매매한 내역이 나오죠. 일봉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매매한 내역이 여기 나오는데 좀 분봉으로 자세히 이렇게 보면 5분봉이고요. 여기 좋아요 버튼 누르면 나오죠. 자, 이렇게 매매를 했죠. 이렇게 직전 고점을 이제 저는 돌파했다고 보고 보통 이제 이렇게 60선 근방에서 반등을 잘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15분 차트 60선인데 이렇게 60선 깨고 이렇게 내려오는 지점이 어디냐면 직전에 이렇게 거래량 실리면서 고점을 줬던 요런 지점들, 요런 지점들, 요런 지점들, 그리고 요런 지점, 그리고 요런 지점. 자, 여기까지 뚫고 올라갔던 게 떨어지면 이런 근방에서 이제 다시 반등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7% 이상 수익이 나고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아직까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35,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요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시가가 여기 밑에 아래로 떨어져서 시작한다 하면 이 상단 구간, 요 상단 구간은 거래, 여기가 지금 이 상단 구간에는 거래가 없다 그죠? 없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요 라인이죠. 32,000원 아래에서는 좀 더 위험할 수 있다. 아니면 밑으로 그러니까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고,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32,000원 근방에 다시 와서 이 지점으로 온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상승하다가 올라갔던 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서 쌍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생각하고 한 번 더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미국장 많이 빠졌어요. 그죠? 월요일 오전에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아침에 오전장에 뭐 축 빼준다면 훅 이렇게 빼준다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한 7, 8% 빼준다면 한 번 더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T사이언티픽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여기서 한번 이야기 드렸죠. 여기 보면 있어요. 빗썸 지분 보유가치 부각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요 내용 한번 보시면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이 종목도 이제 직전에 있던 이런 고점들 라인을 이제 돌파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까지 없던 거래량이 지금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힌트죠. 이 차트보다는 요 밑에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야 된다. 라고 이제 저는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상승 초입 국면일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조정을 살짝 주고 다시 올라가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5,500원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분차트 통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죠. 자, 여기도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지점이 요런 근방이네요. 마침 또 5,500원이에요. 일봉 차트에서 봤던 요런 지점이죠. 직전에 이렇게 한번 지지하고 딱 올렸던 그런 지점이고, 이렇게 보시면 직전에 또 고점을 만들었던 이런 지점이기도 하죠.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들이라는 거죠. 5,500원이라는 그 라운드 피겨 근방에서는 투닥투닥 치고 빠지고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냐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한 8% 정도 빠져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고점에서 이렇게 보면 한 18% 정도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등을 한다면 한 1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격이 조금 있어야 우리가 반등할 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파락하고 툭 오전에 빠진다면 한번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면 요거는 15분 차트 60선이라고 보긴 힘들겠죠. 그 밑에서 한번 잡아보는 그런 전략 한번 펴보면 어떨까 생각 들고요.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게임 관련 종목. 자, 이것도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죠. 이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미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알림을 주는 겁니다. 자, 나는 이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하리다. 라고 하고 이렇게 7, 8개월 이렇게 쭉 횡보를 하고 나면 보통은 다 관심을 안 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관심 가지는 기간 동안에 너무 지루해서 매매를 못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또는 여기 있는 장기 이평선인 60선과 120선을 이렇게 강하게 뚫고 지지하면 이런 지점에서부터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요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요것도 올라갔다가 빼고 쉬었다가 올라가고 요 앞에도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갑니다. 그죠? 쉬었다가 올라가는 구간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거냐? 여기 직전 고점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고점에다가 선 하나 그어보고 6만 원이구나. 그럼 요런 꼬리 잡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럼 쉬어가는 그 지점이 직전 고점에 거래대금 들어온 지점을 찾아서 6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에 한번 공략을 해보고 손절을 내가 어느 정도 폭을 둘 거냐. 여기 21선을 깨면 뭐 손절을 한다든가 그런 전략을 짜서 분할해서 들어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들어갔다면 6만 원이 들어갔다면 여기까지 벌써 50% 이상의 상승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파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직전 고점에 오면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근데 이거 이제 뚫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더 한 번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위쪽으로 급격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매매하는 게 좋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상승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이런 지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짤 거냐 한번 요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는 거예요. 여기 고점이 있으니까 요런 고점에서 지지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냐. 이렇게 한번 반등이 좀 10% 이상 구간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요건 이제 분봉으로 보면 쌍바닥 되겠죠. 요렇게 또 16% 이상의 상승 구간을 한번 줬습니다. 이걸 이제 분봉 차트로 이렇게 보면 그런 지점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가 매매를 하려고 했다면 여기 짧은 반등이 나왔는데 얘는 한 약간 좀 더 밀어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자꾸 나오네요. 그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전략을 여기서 짰다라고 하면 여기서 짰는데 요렇게 올랐어. 한 4%, 5% 정도 오르다가 지금 다시 빠진 거잖아요. 한 5, 6%.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그냥 좀 불안하다 하면 그냥 원금에서 털고 나오고 아니면 여기에 8% 정도 상승구가 나왔을 때 이익 실현을 하는데 못해서 뭐 만약에 원금이 왔다. 그럼 그냥 나가는 거죠. 한번 줘버려요.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기준선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구나. 요렇게. 요런 지점을 얘는 바닥으로 인지하고 반등하는 성향이 있구나. 라고 한거 하면 이제 여기나 여기를 다시 공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은 유연하게
판단을 해보면 여기 10% 구간 나왔죠. 여기는 18%, 17% 구간 나왔죠. 이렇게 반등 구간을 먹는 거죠. 자, 여전히 요거는 이제 관심 가지고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구간이 뭐 이렇게 반등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장이 내일 안 좋아가지고 이게 훅 이렇게 깨졌다. 그럼 이제 이 라인은 저항선이 돼요.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 여기서 한 10% 정도는 더 빼야 다시 요 뺀 자리에서 반등 구간을 또 찾아보는 거죠. 요런 지점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에 한번 가담해 보는 겁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에서 반등 구간을 노린다. 뭐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네오빌즈 홀딩스 여전히 보고 있고요. 다음에 게임비를 한번 볼까요? 게임비는 뭐 너무 많이 지금 오른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우리한테 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과거에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 차트 위에가 아니고 아래입니다. 아래 보시면 이렇게 큰 거래량이 이렇게 유입이 되죠. 자, 이런 게 우리의 시선을 강탈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앞으로 좀 더 당겨 보면 매집 구간이 있나도 한번 봐요. 이렇게 거래량 들어온 이런 지점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거죠. 여기 이제 꼭지를 한번 형성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막 엉겨 있다가 정배열로 딱 돌아설 때가 보면 여기 120선하고 60선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런 현상이 나올 때 이제 한번 추세를 위쪽으로 한번 돌릴 가능성이 크지 않냐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깨고 또 내려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고 거래량이 많이 실린다 하면 좀 더 신뢰도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처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난 이유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요 위에 매물이 없으니까 헐헐 날아갈 가능성이 이제 큰 자리로 가는 거고 엄청 안전한 자리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슬쩍슬쩍 통과하려고 합니다. 지금 직전 고점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오면 텔레비전에 보면 전문가들이 아니면 뭐 매매 기법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있는 애들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그거죠. 당일 또 단타로 해서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런 상태인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지점들은 고점이 돼가지고 여기 머리 맞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뿅 가면 자, 큰 폭의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이날 시가가 살짝 떠서 시작했죠. 시가가 1% 뜨고 저가가 마이너스 1%네요. 시가에서 꼬리 주고 올린 케이스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많은 거래가 들어온 이런 지점들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에 거래가 많이 들어온 요 라인에서 이미 지지를 한번 한 거예요. 요거는 노란색 선이니까 한 11선 근방에 아직 안 오고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반등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많은 매물이 들어온 매수 평균 단가쯤에서 세력이나 큰 손들이 한번 끌어올린 거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신뢰도가 좀 약하다라고 이제 자기가 생각한다면 요럴 때 시가에 갭을 공략하거나 시가에서 꼬리를 잡든가 아니면 꼬리도 불안하다 하면 그 시가를 돌파하는 그런 지점 또는 요 직전 날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들을 노리는 게 엄청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은 더 잘 올라요. 주식은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랐다 하면 우리가 또 그냥 보고 있을 거냐? 아니죠. 항상 이 3월선 매매 대기하고 있어야죠. 요런 지점. 자, 요럴 때 이제 내가 분할 매수를 할 건지 한 번 들어갔다가 빠지면 손절을 할 건지 그런 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직전에 꼬리 3월선 매매, 전형적인 3월선 매매죠. 이렇게 딛고 올라가죠. 요런 것들을 분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15분 차트에 60선이나 뭐 45일선이나 이런 근방에서 상승을 잘 해요.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3일선, 5일선 사이에서 반등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꼬리 잡으면 여기 그냥 바로 15%씩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런 현상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지지하고 다시 또 고점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많네요. 그죠? 여기에 많고 그럼 이 많은 거래 대금이 이렇게 살짝 빼주면서 지지하고 다시 올렸는데 요 꼭지 통과하면
고점 매물대 통과하면 또 날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만 여기에 가까이 오면 저항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생각해야 되고요. 이거는 볼까요? 한 번 쉬어갑니다. 거래량이 팍 줄었어요. 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다고? 그러면 위로 한번 더 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렴을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한 며칠 정도. 얘는 지금 밑으로 빼버렸네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고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면서 이런 지점은 또 지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 사물선 매매했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샀다면 내가 어느 정도 손절을 넣고 11선 반등을 노릴 건지 아니면 쭉 뺀다면 아까 여기 있는 이렇게 보면 전 고점 매물대 다시 보자. 보면 여기서 이제 쭉 빼면 여기 요쯤 라인에 12만원쯤이나 아니면 21선 근방이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오고 주가는 떨어지고 하면서 요쯤 중간쯤에서 만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런 지점들이 깨버렸잖아요. 요런 지점은 아까 사물선 매매를 했던 지점이고 이렇게 찍고 올라갔다가 반등을 여기서 딱 해주면 쌍바닥 반등이 되는데 쌍바닥 깨고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지점에 오면 21선을 이제 여기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1차 매수만 하고 2차 매수는 12만원 근방에 21선 오면 그 근방에서 한번 사서 평균 단가 중간에 만들고 올릴 때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전략 짜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21선 근방에 살짝 왔다가 살짝 터치 못하면서 올라가 버렸네요. 그죠? 이런 케이스겠죠. 그럼 1차 매수, 2차 매수. 근데 1차 매수, 2차 매수 구간 폭은 한 10% 정도 돼요. 적어도 한 10%는 빠져야 이런 급등주들은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죠. 2, 3%의 매수,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평균 단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적어도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권에서 수익 실현하는 게 내가 둔 손절액보다 항상 커야 돼요. 그래야지 확률이 낮더라도 수익이 좀 커지는 현상이 생기죠. 이건 이제 전고점까지 또 뚫어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한번 올라갈 때 21선 반등이 아주 크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상승세가 이어질 때, 이럴 때 이제 사물선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뚫게 되면 살 조정해서 빠질 때, 이 직전 고점에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런 지점들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요. 그게 사물선이죠. 사물선 매매가 아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또 구간이 15% 이상의 상승 구간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꼭지가 좀 형성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빼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내가 또 이런 전략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지지하고 올렸던 지점에 오면 다시 또 반등하지 않을까, 뭐 반등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매매 전략을 또 한번 짜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 빠졌겠죠. 이때 이렇게 시가에 툭 빠지면 이때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지점에 지금 와 있어요. 자, 21선 반등이 또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 21선 반등 나왔고 여기 21선 반등 나오는지. 근데 이게 주구장창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게임빌이라는 종목이 지금 밑에서 보면 어느 정도 올랐냐면 여기 지금 최저가 31,200원에서 보면 여기 한 500%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꼭지점 대비해서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19% 정도, 꼭지점 대비 19% 정도죠. 여기 있네요. 19라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21선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못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감안하고 매매에 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보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예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면 이 지점 확대해서 보면 항상 지지하고 올라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꼭지 만들고 꼭지 만들고 꼭지 만들고 그걸 이렇게 뚫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16,000원이라는 그 라운드 픽의 근방 자리는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딱 16,000원인가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저가가 얼마냐? 15,700원이에요. 그러니까 16,000원이라는 라운드 픽의 근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딱 16,000원에 찍어놓고 그걸 한우가 깨면 내가 손절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은 대충 사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근방에서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지금 십자가 형태 딱 만들고 있는데 이건 뭐죠? 사물선 매매 언제나 가능하죠. 자, 요게 이제 어떤 모습의 꼬리를 주는지를 봐야겠죠. 이렇게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꼬리 주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지 한번 봐야 되고, 이런 거 이제 분 차트로 보면 15분 차트에 60선 이런 거 19,000원 근방에서 잘 찍고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라인이 이격이 없다. 예, 이격이라고 하면 고점 대비 이렇게 빠진 폭인데 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적어요. 그죠? 여기 거래대금 엄청 들어왔죠. 그죠? 여기에는 이제 고점 매물대가 있을 건데 이렇게 반등할 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폭을 더 두는 거지. 여기서부터 적어도 10%는 빠져야. 이 정도는 나와야 이제 매수를 처음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시나리오를 짜고, 요게 18,000원이면 요 정도, 그죠? 여기에 고점 형성했던 요런 지점들까지 좀 빼주면 적어도 10% 이격은 생기고 내가 여기서 반등할 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좀 생기지 않냐. 요런 지점. 다시 올라가면 이제 여기는 저항의 역할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격은 생겨야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이제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제 저는 짜고 항상 그 시장에 접근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넓게 보면 이것도 인트로메딕. 아니야, 왜 이래?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보면 거래대금이 여기 많이 들어왔고 여기 많이 들어온 이 거래대금 뚫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에 있던 것도 뚫고, 근데 이거 한번 훅 뺐다 갔네요. 그죠? 이런 게 참 대응하기 힘든 거죠. 이 부분만 보면 이렇게 많이 뺐다 가는 거. 물론 이제 엔벨러프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엔벨러프 선에서 반등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요렇게 고점 있죠? 직전 고점을 예쁘게 뚫고 올라갔어요. 6,5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뚫고 올라갔어. 요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엔드로메딕은 지금 12월 7일부터는 거래가 정지되고 싸이월드가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 생활형 메타버스다. 핵심 이슈에 엮여 있죠. 싸이월드, 메타버스 이런 것들에 엮여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일선 매매를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종목이지 않냐. 여기 지금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죠. 여기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지점을 다 뚫었어요. 여기 매물이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어디 매물이 있냐면 지금 몇 년 전에 고점이 여기 10,000원 조금 아래에 여기에 매물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놓고 볼 때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그죠?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의 폭이 한 30%는 있잖아요. 이 폭 안에서는 매매를 해볼 만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처음으로 사물선 매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것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고점 대비 한 10%는 빠져야 내가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런데 그 10%쯤 빠진 요런 지점이 되겠죠? 그런 지점에 한번 요렇게 지지를 하고 반등했던 구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반등 구간이 한 8%? 9%? 한 10% 나왔나? 요게 얼마나 되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한 9% 정도 반등이 나왔네요. 자, 그런 지점에 다시 오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올라갔다가 한번 지지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면서 또 지지하는 쌍바닥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상승형 쌍바닥은 언제나 확률 높은 자리다라는 걸 생각하고 내일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면 매수하는 거고 안 오면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플레이위드라는 종목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보면 여기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죠. 여기도 많이 들어오고, 자, 그런 지점을 이렇게 선을 하나 쫙 그어봐요. 그러면 흔적을 남겨요. 이렇게 여기 못 뚫고 여기도 못 뚫고 여기 이렇게 꼭대기를 형성하는 그런 지점들을 뚫었어요. 뚫었다가 지금 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엄청 들어왔죠. 이렇게. 자, 이 엄청난 거래대금, 거래량,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점은 전략을 짜볼 수 있는 거예요. 전략을 짜본다는 건 이런 지점에서 지지할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시가가 아래로 뻥 빠졌어. 요쯤에 시작했다. 그럼 이거는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빼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적어도 10%는 빼야 그럼 한 21선 이거 올라갈 거니까 21선도 더 되겠다. 더 밑에까지 12,000원까지는 빼야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구간에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 지점 노란색이 있는 곳은 교두보 같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략 구간이죠. 요거를 교두보를 확보해서 올리면 위로 한번 쭉 올리는 거고 만약에 이 교두보가 지켜지지 않는다 하면 밑으로 그냥 쭉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런 전략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샀다. 샀는데 뭐 시가가 여기서 딱 바로 시작했다. 그럼 바로 털고 그냥 나가는 거죠. 뭐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이 지지 라인이 매물대의 지지선에 힘을 믿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힘이 깨지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급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지를 해서 올라간다면 전고점까지 20% 정도는 최소 구간이 있으니까 중간에서 10% 정도 수익 내고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편입니다. 이건 저희 이제 매매 시나리오인 거죠. 그다음에 CN투스 성진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면 여기 거래대금 엄청 들어왔던 이 이제 신규주가 상장했을 때의 물량이 여기에 이제 포진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지금 전투가 치열하게 공방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투닥투닥. 자, 이런 지점은 급등한 이후에 나오는 5일선 근방의 반등이다. 라고 하면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 노란색 라인은 상당한 서포트 구간,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뚫지를 못하고 이렇게 머리 맞고 다시 빠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종목이네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한번 팔았네요. 그죠? 자,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면 이 지점은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점 깨지면 다시 훅 빠진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CN2스 성진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거네요. 그 다음에 FSN인데 FSN도 이렇게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박스 라인, 이런 꼭지들 다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죠? 요런 라인들은 예쁘게 선을 하나 쫙 그어주면서 8,000원이라는 금액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확대를 해서 봐요. 지금까지 없던 거래량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큰 거래량이 여기 한번 들어오고 없었는데 여기 지금 엄청 밀집돼 있죠. 그럴 때는 보통 NFT 테마에 엮이거나 시장의 핫 이슈에 엮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런 지점들은 다시 또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 앞에 이미 매집한 세력들이 요 꼭대기를 뚫지 못하는 어떤 머리 그런 자리가 8,000원이었는데 이걸 뚫게 되니까 이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그냥 보고 있을 거냐, 손가락만 빨 거냐, 아니면 내가 산물선 매매를 해서 여기서 한번 반등을 노려볼 거냐, 라는 매매를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요게 상한가죠. 요게 지금 29%짜리 상한가거든요.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 위에서 이렇게 봉이 이렇게 두 개가 예쁘게 딱 달리면 좀 더 상승 확률이 높은데 이 봉 아래에서 달리면 좀 애매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분 차트를 보면 여기 지금 거래량 들어온 지점 있죠. 요런 지점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런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요런 지점은 지지의 역할을 하는데 중간쯤에 있잖아요. 이건 매매하기 힘들어요. 그죠? 중간쯤에 있을 때는 매매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훅 빠져가지고 여기 오면 한번 사볼 만한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슬슬슬슬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여기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이제 확률적으로 좀 더 높은 자리에 왔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꼭대기에서 한 10% 정도 빠지는 이런 지점은 또 매력적인 어떤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지점들은. 근데 이제 요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일 아침에 이렇게 툭 빠져준다면, 이게 빠져주면 어느 정도 빠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안 보이네.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여기까지면 한 10%는 빠져줘야 매수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요쯤에 11,500원쯤에 매수를 한번 걸어두고 시장에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것도 렙지노믹스인데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오르는 애고 여기에 고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 보이죠. 자, 이런 종목들은 좀 빼는 게 좋죠. 국전약품도 별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빌 아니면 메타버스 플레이비드도 게임이죠. 이런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성투하는 하루 되십시오.